오늘은 이제 페이지 50쪽 보시면 이 전 시간에는 이제 종합위험. 종합위험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합위험 하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거기다가 품목이 우리가 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벼는 우리가 조곡, 나락이죠. 이렇게 그 완결, 그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쌀을 조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곡과 또 사료용 벼. 그래서 이거 조사료용 섬유질 사료를 이 동물의 먹이로 쓰기 위한 사료용 벼 있잖아요. 벼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벼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품종이 딱 2개 있는 것까지도 알려드렸는데, 그 농림 나이루하고 상남 밭벼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우리가 앞으로는 그냥 자조화 이렇게 부르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구나. 그러면 자연재해는 뭐냐라고 하시겠죠. 뭐 태풍이다 또는 강풍이다. 근데 이 태풍이나 강풍이 품목마다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강풍 그러면 그냥 체감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강풍이면 강풍이에요. 즉 강한 바람이라 얘기예요. 근데 사과나 배에서 강풍이다 그러면 걔는 그냥 강한 바람으로 우리가 배가 떨어졌어. 사과가 떨어졌어. 즉 사과가 낙과됐단 말이야. 배가 낙과됐다. 이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서의 강풍의 정의는 초속 14m 이상의 바람, 1초당 14m 이상의 바람이 불어서 과일이 떨어지면 그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벼 같은 경우에는 초속 14m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강한 바람이야. 우리 집에 벼가 쓰러졌다. 쓰러진 걸 도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쓰러지게 됐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강풍으로 피해 입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목마다 지금 이 속도를 측정하는 그런 품목도 있고 강풍이지만 그렇게 품목마다 속도를 측정하지 않은 품목들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곡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 아침에 식사할 때 그 쌀 있죠. 그걸 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껍질이 있는 거, 완결 껍질이 있는 걸 보험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조사료용 벼입니다. 주로 그 섬유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것은 이제 동물의 먹이, 즉 소먹이로 많이 쓰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벼 같은 경우에 조곡인 경우에는 종합위험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료용도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재해가 종합위험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근데 특약이라는 건 보험 넣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보험 한 번씩 넣어보셨나요? 자동차 보험도 보통약관하고 특별약관이라고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약관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책임보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험에서 넣을 때는 이건 꼭 넣어야 돼. 이거는 의무적으로 넣는 거야. 나 그거 말고 나 이거 암만 별도로 넣으려면 암 넣으려면 이거 상해 그 사망보험 이거 기본적으로 넣어야 돼. 이게 이제 보통약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이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특약으로 이걸 이제 특별약관이라고 그래요. 이제 계약자가 별도로 정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하는 거 팔아요. 병충해 있으면 저희들 보상해드립니다. 근데 이거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병충해예요. 병충해에서 이 집은 이제 종합위험이다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조곡인 경우에는 병충해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 병충해가 우리가 7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7가지인데 이제는 뭐까지 구분하셔야 되냐면 이 병과 충을 구분해 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병충해를 7가지를 쓰라, 5가지를 써라 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곡에 즉 벼에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병충해를 충해를 모두 쓰시오. 아니면 병해를 모두 쓰시오.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이제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충해는 병으로 발생하는 거 있어요. 병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병이 이제 5종류가 있습니다. 보상하는 병이. 그 다음에 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충해, 병이나 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게 이제 병충해
보장입니다. 그래서 병충해는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종의 병은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이제 도열병, 벼가 탄다 도열병입니다. 그래서 벼 잎에 병반이 이렇게 이제 막 방충이 이렇게 있어요. 크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겉은 거뭇거뭇해지고 처음에는 전체 검은하다. 여기는 회백색으로 바뀌어요. 요게 이제 도열병 병반이에요. 두 번째는 얘하고 비슷하긴 한데 크기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런 병반의 모양이 깨씨같이 생겼어. 검정깨 있죠? 검정깨 어디다 써요? 떡? 마치 아침 식사하셔서 다행이죠. 예. 1시 때쯤 떡 나왔으면 미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깨씨 모양이 이런 병반의 모양이 이렇게 까만 깨씨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깨씨무늬병이라고 합니다. 병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깨씨무늬병 이렇게 보고요. 이파리가 이제 말라요. 이렇게 가시 말라버립니다. 쭉 마르면서 여기가 잎이 완전히 흰색으로 마르진 않아요. 뭐 좀 회색 비슷하게 마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 잎이 마르는 거예요. 얘가 마른다. 그래서 잎이 마르게 되면 어때요? 알곡이 크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양분 공급원인데 얘가 광합성 작용. 이 벼 같은 경우는 일조량, 햇빛을 쬐는 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안 쬐는 부분에 나락을 심어 놓게 되면 벼가 이삭은 나왔어도 알곡이 잘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일정량의 일조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일조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얘가 말라버려, 병들어서. 병은 보통 바람 많이 불게 되면 벼들이 포기끼리 서로 부딪히죠. 잎이 부딪히면서 얘네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 상처 사이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얘네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해와 관련된 병이네요. 그렇죠? 재해와 관련된 병이구나라고 해서 보상인데 잎이 마른데 어떤 식으로 마른다고요? 회색 유라는 거다 흰잎으로 마른다고 했잖아요. 완전 흰 색깔은 아니에요. 그래서 잎이 마르는데 흰잎으로 마른데서 흰잎 마른병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잎이 배에 꼬이면서 가운데가 까맣게 줄무늬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마르는데 이 잎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무늬 그러죠. 어디가 말라요? 잎이 마르구나 라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줄무늬 잎 마른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잎 사이에 이렇게 이제 알곡이 이렇게 이제 잎과 사이에 이게 나락이 이렇게 이제 이삭이 맺히는 거죠. 이삭이 나왔다가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삭이 나오는 거고 출수기는 몇 프로 정도? 그 논에 몇 프로 정도 이삭이 나왔을 때를 출수기는 70%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일과목의 정의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용어의 정의에. 그런 것들은 가로 넣기에 퍼센트를 적어 놓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세균에 의해서 이 이삭이 한 알이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르는 거. 그래서 세균으로 인해서 벼에 알맹이가 이삭이 마른다라고 보시면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그래서 마르는 거 몇 가지? 3가지. 전박이 몇 가지? 2가지. 전박이 2가지. 마르는 거 3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충해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벼멸구입니다. 벼멸구 여름철 같은데 이제 태풍 타고 저기서 우리 같은 여름 자꾸 중국 갈 때 우리가 여권이 필요하지만 걔네들은 여권 없이 와버리더라고. 대단한 자식들입니다. 대단한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사진 데다가 가서 착 앉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싹싹싹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고 논에 가시면 중간중간에 분화구처럼 퉁퉁 꺼져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멸구 피해입니다. 멸구가 밑에서부터 공격하니까 이게 벼가 다른 데는 다 1m씩 올라와 있는데 얘만 중간에 푹 꺼져 있어요. 동그랗게 분화구처럼 푹 꺼져 있는 것은 뭐다? 멸구 피해 입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벼멸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노린재예요. 그래서 노린재는 얘네들은 노린재 하니까 색깔이 노란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노린재는 검정색 노린재예요. 그래서 먹노린재라고. 뭐 또 답안 쓰는데 검정이라고 검정 노린재 쓰시면 안 됩니다. 먹노린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게 저곡인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를 모두 쓰시오. 단 특약 포함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다 쓰셔야 돼. 보상하는 재를 모두 쓰시오. 그래서 얘는 보통 약관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이것은 계약자가 가입하고 말고는 계약자 판단이에요. 난 이거 가입 안 하려면 끝나는 거예요. 대신 출제자가 시험 문제에서 보상하는 재를 모두 쓰시오. 특약 포함이라고 하면 이것까지 같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병충해는 병해와 흉해를 구분해서 쓰시오. 그러면 이제 구분해서 쓰실 줄 알아요. 그냥 갈수록 현장에 조사할 때 우리 레벨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공부하시고 평가사분들이. 그래서 구분도 지금 해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외우실 때, 암기하실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지금 논작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있어요? 벼, 그 다음에 밀, 보리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보리, 이제 벼 들어갔으니까 이제 밀보리입니다. 밀보리는 종합위험이 뭐예요? 그냥 공통입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일단 구분해 놨어요. 병충해도 구분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해서 어떤 때 수확이 줄어들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수확이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 보상해 드린다. 그럼 수확이 줄어든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각 논마다 왜? 논들이 면적이 동일하진 않아요. 어쩐 데는 1000제곱미터짜리 논, 어쩐 데는 800제곱미터짜리 논. 쉽게 말하면 그렇죠. 농민들은 우리 집은 2말 가우찌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2말 가우찌기, 2마지기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마지기 반이면 500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355, 1650, 1700 정도 되겠다라고 얼른 암산에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예, 맞네요. 2말 가우찌기 조금 더 되는데 그래 좀 더 돼. 그럼 어떻게 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말 가우찌기다 그러면 뭔 말? 그럼 2마지기, 한마지 보통 노는 한마지기를 200평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자하고 좀 소통이 안 될 때는 그래서 사장님 논 한마지기 몇 평 정도 해요? 여기는 몇 평이라고 불러요? 라고 그러고 우리는 100평이야. 우리는 200평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은 데는 한마지기에 100평이라는 걸 한마지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200평을 한마지기라고 부르는 곳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자분에게 이제 소통하고 얘기하실 때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단위 변화는 의미 없는 거니까 다 잘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수확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자분이 여기가 나는 300평이야. 한말 가우찌기라고 그래요. 그때 보통 한마지기 반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정도 되죠. 300평 하면 300평 하게 되면 이걸 평을 단위 면적으로 한 사람, 우리는 조사서에가 단위 면적으로 면적으로 써 있거든요. 미터법에 따라서 면적으로 써 있어요. 미터 제곱으로 써 있어요. 그때는 지금 1000제곱미터, 300평이면 보통 1000제곱미터 됩니다. 그때 곱하기 3.305, 78 정도라면 정확해요. 특히 이 면적이 클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해볼 때는 그냥 3.3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1000m 제곱 정도가 나올 거예요. 대략 1000m 제곱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에 1000제곱미터 300평이 있는데 나는 1000제곱미터짜리 논이야. 그렇게. 근데 이 1000제곱미터의 논에서 나는 1000kg을 항상 수확해 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얼뜻 보니까 뭐예요? 1제곱미터에 1kg 정도의 쌀이 나오는 그런 논을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쵸? 대충 감 오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나누냐, 이거죠. 단위 면적으로, 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고 해요, 그걸.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랬으니까 킬로그램입니다. 그쵸? 어디서? 킬로그램이 나왔는데 어디서 단위 면적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1000kg이 나왔어. 면적 얼만큼 해서 1000제곱미터에서 나왔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면 1이죠. 1kg이 나오네. 그런 거죠. 얼마에서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서 나는 1kg 나오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논에 있었는데 이번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또는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량을 해보는 거예요. 즉 수확이 줄어든 걸 알아야 되겠죠. 개념 잡는 거니까. 수확이 줄어들려면 줄어든 걸 알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또는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원래 1000kg 나오는 거야. 단위 면적에 1kg 정도 나오는 논이다, 우리 집이. 근데 이번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오고 병충해 와가지고 수확이 막 봐봐라.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멸구 와가지고 중간중간에서 그 부분은 뭐 수확도 대도 하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러 갔을 때 뭘 조사하냐면 수확량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수확량 조사를. 그때 조금 이따 공부할 게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 맞네. 그죠? 처음에는 포기수 갖고 포기에 있는 이삭, 수 세불고 나달 세서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법. 또 일정 부분의 포기를 몇 개를 낫으로 베어갖고 수확해서 홀타가지고 거기 수확한 자리의 면적이 얼마인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 그러면 단위미터 얼마 나오겠죠. 이게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이 1000제곱미터에 있는 거 전부 다 콤바인으로 그냥 비워버려. 그러니까 무게를 딱 했어. 그때 600kg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손해입은 거예요? 수확이 줄어들고. 자, 1000kg가 나와야 되는데 전수조사 용어 이제 기억하시죠?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 목적물을 모두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했잖아요. 그렇죠? 용어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제가 전수조사 할 때, 이건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 목적물을 모두 조사하는구나 라고 딱 얼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전수로 조사해 봤더니 이 집이 600kg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1000kg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원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나 병충해가 없는 평탄한 날씨의 상태예요. 일반적인 날씨. 어쩔 때는 바람이 좀 불다 말다 뭐 이렇게 비가 오다 말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날씨란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정한 게 1000kg였는데 이 집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600kg 온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얼마가 지금 이해는 뭐 이 전수로 해서 뭘 조사한 거예요? 수확량을 조사해 본 거죠. 수확량을 조사했으니까 600kg 나온 거예요. 올해. 이 600kg는 뭐다? 자연재해라든가 조수해, 화재, 병충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수확이 600kg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1000kg 평년에 너희 집은 얼마냐? 이걸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데 1000kg에서 이번에 자연재해에서 전수 딱 해보니까 600kg 나왔다면 이 말이죠. 결국은 1000에서 얼마가 수확이 줄어들었냐? 400kg이 수확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확이 400kg 줄었다. 그럼 얼마에서 400kg 주는 거예요? 자, 1000kg가 원래 나오기로 한 논에서 400kg가 줄었으니까 감소가 몇 프로나 된 거예요? 그렇죠. 40%가 줄었구나라는 거죠. 그럼 40%가 줄었으니까 이 40%를 보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해를 입었으면은 뭐예요? 보험회사하고 계약자가 합동으로 손해 있기 전의 상태로 돌려놔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려놓으려면 어때야 돼? 이 40을 피 안 입은 것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0%를 먼저 누구 둘이 합심해요. 계약자하고 보험회사하고 둘이 합심해서 원래 보험사가 오는 것 좀 돌려놔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40%를 자 이분이 계약자가 나는 사고 터지면 20%는 내 책임지마. 계약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보험자는 얼마 책임져야 돼요? 20% 책임져요. 계약자가 나는 사고 터지면 10%만 책임질 거야. 라는 보험을 넣어놨어요. 그럼 계약자는 몇 프로 책임집니다. 30%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40에 대해서는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그때 계약자가 보험 가입할 때 나는 내가 책임지는 비율을 자기라고 그래요. 자기 부담 비율 해가지고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10%를 자기 부담하겠다라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자는 몇 프로 책임집니다. 30%. 지금 결국은 계약자는 10% 책임지니까 내가 내 돈 주면 10%에 해당되는 돈을 나한테 다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복잡하니까 줬딱 하고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나는 몇 프로만? 30%만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보험사고 안 난 거잖아요. 보험사고 안 나죠? 1000kg 그대로 확보된 거니까 400kg 해당되는 돈을 돈으로 받았으니까 400kg가 줄었으니까 그걸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험사고 나기 전에 원래로 돌려드리는 거 요거죠. 그러면 계약자가 10%짜리 넣었으면 보험자는 30%를 부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